자, 오늘 11월 24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요일이 제일 바쁘죠. 딴 날은 이제 그래도 좀 평탄한데 목요일이 방송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데 정말 눈이 바빴습니다. 종목들도 잘 움직였고 또 시장도 이럴 때 시장을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장 특징으로 보고 싶은 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연준 의사록, 여기 이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멘트들을 남겼고, 미국 시장 올라왔고 우리 시장도 그 패턴을 잇는다. 이까지는 일반적인 해석론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해석론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코스피가 0.96% 1% 정도 올라왔는데요. 기관과 외인이 2천억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쭉 한번 늘려볼게요. 대충 코스피가 물론 가격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충 한 3포인트, 24포인트 정도 올라야지 한 1%는 되거든요.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쭉, 내 거는 이게 등락률이 돼 있구나. 방송국 거는 등락률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들었는데, 코스피 보세요. 오늘 1900억 정도 쓰고 0.96% 올랐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간 거 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래가 메말랐죠. 0.53% 올리는데 외국인이 고작 896억 정도면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11월 11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떡상장이었죠. 그 전날에 미국 시장 7% 올라왔던 그날입니다. 3% 올리는데, 3.37% 올리는데 둘이 합쳐서 1,700억 1조 7천억 들었습니다. 1조 7천억. 1조 7천억을 들여서 3%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2천억도 안 들여서 1%를 올렸습니다. 이런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11월 9일 한번 볼게요. 11월 9일 외인 기간 합쳐가지고 7,500억, 7,600억 정도 되네요. 7,600억 가지고 1% 올립니다. 그 전날 보겠습니다. 외인 기간 합쳐서 7,100억 올려서 1% 올립니다. 그 전날 볼까요? 그 전날은 그래도 좀 낮네요. 3,800억을 해서 들여서 0.99% 정도 끌어올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근의 수급 흐름들은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원사이드한 수급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시황 말씀드릴 때 그 얘기했죠. 2100, 2200 이럴 때 그 자리에서 지금 손바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 구간이죠.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요 구간 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털고 가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뷰는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되고 나서 버틸 사람들 이제 버티는 거고, 또 이미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 좀 줄었다, 주식하기 싫대로 칠란다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특히 오늘 봐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은, 개별 테마가 소개별 테마들이 잘 움직인 겁니다. 제주주 올랐죠. 메타버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메타 된다, 도로메타 간다, 도로메타다, 이 말씀 내가 계속 처음부터 썼던 언어니까, 도로메타랑 쓸 사람은 저작권료를 내라, 이 정도로 강하게 도로메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도로메타장 제대로 오고 있죠. 물론 여기서 위믹스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민주당도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사실은 민주당 정도 아니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거래세 좀 낮춰주고 2년 유예하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렸던 거를 다시 10억 원안으로 돌리는 거, 이 조건을 받고 금투세를 유예해준다. 못할 합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원안을 고집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견이 좁혀지겠죠. 제 생각은 12월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딱 31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니까 세력들이면 외국인 기관 말고 진짜 세력들
들도 이제 조금 들어와 볼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개별주들 돌아가는 본세들, 그리고 매집했던 구간들, 그리고 튀어 올렸던 라인들 보면은 이제 세력들도 조금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좋다고 내일 좋으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상으로는 일단 지금도 상방으로 보시는 게 맞다. 다만 우리 회원님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ETF 거래 준비는 하시라. 만약에 상방으로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들, 코인 시장이 박살이 난다든지, 정말 그게 코인 시장 박살난 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피입파 터지든지, 갑자기 우리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가계부채 버티지 못하고 뭐 파산 신청하는 양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그때 하락 베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하락 베팅을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시란 말씀이고요.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개인 투자 초조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낙폭이 조금 이제 줄어드니까, 내가 손실폭이 좀 줄어드니까 본절 인근 오면은 손도 나가기도 쉽고, 또 수익 났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은 그때 팔 걸,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절을 찾으려고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푼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주식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시작해서 항상 수익만 봤던 건 아닙니다. 고생을 했던 시기들도 있고, 고생을 했던 종목들도 있고, 또 정말 바쁘게 차익 실현해가고 단기적으로 막 수익 내고 단기 매매 막 돌렸던 때들도 있고, 큰 수익을 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됐을 때도 있습니다. 손절해야 되는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계좌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주식대의 실력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위한 매매, 오늘을 위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절대 누가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주식하시던 분이 검투사 같은 매매를 하면은 백전백승의 검투사도 101승 때 101전에 패하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투사 같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매매를 하기보다는 정말 파도를 타듯이, 서핑을 하듯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듯이 조금 멀리 보고 가면은 오히려 내일 해야 될 매매들이 생각보다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악목으로 항상 명확한 전략을 제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너무 초조해 하거나 또 마음이 급해야 될 때는 아니다. 아직도 갈 자리들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